안녕하세요. 대구 봉산동에서 플라워샵을 운영하고 있는 아웃플로라 대표 플로리스트 이예림입니다. 저희 아웃플로라에서는 생화, 식물, 경조사, 화환 판매를 비롯해 성인 취미반 클래스, 플로리스트 기초반, 원데이 클래스, 키즈 원데이 클래스 등 여러 가지 생활을 직접 다뤄보실 수 있는 클래스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요즘 꽃과 식물이 일상 속으로 많이 스며들어 오프라인으로도 지나가다 식물이나 꽃 한두 송이 사서 선물을 한다든지 꽃을 구독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많이 생기고요. 지방권은 아직 아니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꽃도 직접 주문을 해서 배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다 보니 예전처럼 행사, 기념일, 생일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도 늘 꽃을 접하시는 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꽃집을 운영하는 건 어느 여성분들에게나 한 번쯤 꿈꿔본 직업이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막연히 꽃집에 대한 로망을 늘 꿈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일인지부터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는 취미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플라워샵에서 창업반 클래스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저는 거기서 취미반부터 등록을 해서 기초적인 클래스를 배우고 그걸 해보다 보니 너무 재미있고 저와 적성에 맞아 창업까지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창업을 하고 매장을 운영하는 지금도 다른 선생님들께 클래스를 배우거나 여러 가지 영상, 책을 통해서 계속 배워나가는 중이에요. 아무래도 꽃도 트렌드가 있고 유행하는 컬러나 포장,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제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창업을 하는 게 다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런 창의성과 상품을 만드는 일은 운영하는 기간 내내 배우고 공부를 해야 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역시 배움에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창업을 하기 위해 화해 장식 기사나 컬러리스트 등 자격증이 필수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취득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얻어지는 기술적 능력이나 꽃을 만드는 실무 작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실 수 있어서 창업의 접근성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해서 제가 사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열심히 노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실 작품은요. 선물하기 좋고 너무 예쁜 플라워 바스켓을 만들어 볼 텐데요. 오늘은 사랑스럽고 로맨틱한 무드 컨셉의 플라워 바스켓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난이도가 쉬운 편이고 저희 매장 원데이 클래스에서도 판매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상품이기도 합니다. 꽃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예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꽂고 모아놔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만들 때 나는 처음이고 하니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잘 만들려고도 하지 마세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꽃은 그 자체로도 예쁘기 때문에 나만의 정원, 내 작품을 만들고 예쁜 꽃들을 만지는 걸로 충분한 나의 힐링의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그래서 저는 꽃을 만질 때는 사실 잡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일상에 지치거나 내가 너무 생각이 많아지고 힘든 시기에 나를 위한 시간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먼저 재료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준비물은 꽃바구니, 그리고 준비한 꽃, 플로랄 폼, OPPG, 꽃가위, 리본이 있습니다. 꽃은 시장에서 사올 때는 이렇게 깨끗한 상태가 아니에요. 꽃잎과 가시들은 하나하나 제거를 해주는 것을 컨디셔닝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에서 꽃을 사온 다음 꽃 냉장고에는 꽃을 다 컨디셔닝을 해서 화병에 꽂고 꽃에 물을 올려서 바구니나 꽃다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 판매합니다. 꽃 사입한 다음에 꽃이 힘이 없거나 시들한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꽃시장에서 직접 소매 가격으로 꽃을 구매하실 수 있으세요. 시장에는 농장에서 바로 경매를 해서 꽃시장으로 유통이 된 꽃들은 아직 바로 물을 올리지 못해서 컨디션이 생생하거나 신선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꽃이 시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혀 아니에요. 집에 가셔서 잎과 장가지들을 제거하고 시원한 물에 꽂아 놓으시면 잠시 후에는 생생하고 예쁜 컨디션의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컨디셔닝 하실 때는 이렇게 생긴 가시 제거기가 있어요. 이것으로 장미 컨디셔닝을 해줍니다. 잎을수록 가시가 너무 독해요. 손이 다치지 않게 고무장갑이나 일반 장갑을 끼고 해주셔도 됩니다. 집에 가시 제거기가 없으신 분들은 신문지를 여러 번 접어서 사이에 줄기를 넣고 쓸어 내려주세요. 그럼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보통 컨디셔닝을 할 때 잎은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요. 상품을 만들 때 완전하게 컨디셔닝을 다 하고 깔끔한 상태로 상품을 만들어줍니다.
잎을 한두 장 남겨둬서 빛으로 광합성 작용을 통해 좀 더 싱싱하고 컨디션 좋은 상태가 더 잘 유지된다고 해서 이렇게 잎을 남겨두고 꽃 냉장고에 넣습니다. 플라워 바스켓은 보통 개인의 취향에 따라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사랑스러운 느낌의 바스켓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잘 어울릴 법한 느낌의 바구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플로랄 폼을 물에 충분히 적신 후 바구니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하고 방수 처리를 해줍니다. 플로랄 폼은 미리 물에 푹 담궈주시면 좋아요. 바구니 모양에 맞게 플로랄 폼을 칼로 적당히 재단을 해주신 후 OPPG로 플로랄 폼을 감싸서 바구니 안에 넣어주세요. 투명지가 물 새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플로랄 폼이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게 거의 동일한 사이즈로 재단을 해서 넣어주는 편이에요. 더 큰 바구니를 만들 때는 지철사나 플로랄 테이프로 고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플로랄 폼을 바구니보단 위로 올라오게 높이를 만들고 폼의 모서리를 사면으로 잘라서 꽃을 꽂을 면적을 넓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이제 플로랄 폼 세팅이 완성되었으니 시작해 볼게요. 플로랄 폼에 꽃과 소재들을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린 소재를 먼저 꽂아 볼 텐데요. 그린 소재는 바구니의 전체적인 기본 쉐입과 틀을 잡아줄 거예요. 보통 바구니 높이와 손잡이 사이 1:1 비율로 되어 있는데 그린 소재를 꽂아주실 때는 손잡이보다 높게 1:2 또는 1:1.5 정도의 비율의 높이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 이상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 전체적인 밸런스와 균형 감각이 무너질 수 있으니 높이는 1:1, 1:1.5, 1:2가 적당하답니다. 그린 소재는 바구니 앞뒤 중간 사이사이 양쪽으로 다 꽂아주세요. 나중에 아래쪽 플로랄 폼이 보이지 않게끔 가려주는 역할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바구니는 꽃이나 소재들을 짧게 잘라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남은 소재 하나, 꽃 하나 활용을 다 해주시면 되세요. 플로랄 폼에 들어가는 아랫부분은 잎을 다 제거해 주시고 꽂으실 때는 꽃가위로 꼭 사선으로 잘라서 꽂아주시면 됩니다. 사선으로 자르는 이유는 꽂는 것도 조금 더 용이하기도 하지만 줄기 닿는 부분 면적이 넓어져서 플로랄 폼에 저장된 물을 흡수하는 양도 많아지니 그만큼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오랫동안 예쁜 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꽃을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을 꽂는 순서에는 사실 정답이 없어요. 각 꽃집 개개인별 사장님들의 스타일과 취향적인 부분이 강한 업종이고 일이다 보니 사실 그날 사용하는 꽃에 따라 분위기나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톤, 색감에 따라서도 매일 달라져요. 같은 상품이라도 이렇게 똑같이 해주세요 라고 하면 100% 같아질 수 없어서 어려운 점이 이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 손으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 기계처럼 늘 같은 상품이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날 꽃의 쉐입, 컬러, 줄기, 모양에 따라서도 무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서 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희열이 있는 것도 이 일의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제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얼굴이 큰 꽃, 메스꽃부터 꽂아주시면 됩니다. 메인 꽃의 얼굴은 바구니 손잡이보다 앞쪽으로 배치되게 꽂아주시면 되세요. 꽃을 꽂기 전에는 얼굴이 상처가 난 꽃잎들은 하나씩 제거를 해서 예쁘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바구니의 손잡이 아래쪽, 즉 바구니의 중앙 부분에는 꽃들을 최대한 낮게 꽂아주시면 되세요. 손잡이를 잡았을 때 아래 공간이 좀 남고 손잡이 잡는 부분을 남겨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꽃줄기를 자를 때는 한 번에 자르지 마시고 꽃을 여유 있는 길이로 먼저 자르신 후 바구니에 대어보고 높이와 어디에 꽂을지 위치를 생각하신 다음에 조금씩 길이를 줄여주시면 되세요. 처음부터 짧게 줄기를 자르게 되면 전체적인 바구니 높이가 낮아져서 높낮이 표현이 어려울 수가 있고 그리고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할 때 처음부터 길이가 짧은 꽃들은 활용이 어려우니 머릿속으로 내가 어디에 꽃을 꽂고 이런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싶으신지 생각을 하면서 꽃을 꽂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스켓의 양쪽에는 높이감 있게 꽂아주시고요. 라인감 있는 소재들이나 꽃 화형 얼굴이 예쁜 애들이 잘 보이게끔 꽂아주시면 더 예뻐요. 전체적으로 사랑스러운 컬러에 포인트 내는 색감으로 하나씩 포인트를 줄 거예요. 중간중간 꽃 컨디션 체크하면서 작업해주세요. 컨디션 체크는 모든 작업의 기본이랍니다. 예쁜 색감과 이쁜 애들은 잘 돋보이도록 준비해주세요. 너무 중앙에 배치를 하면 오히려 어색할 수 있으니 중앙에서 살짝 옆으로 하나 꽂아줄게요. 같은 꽃들은 비슷한 위치에 배치하는 걸 그루핑이라고 하는데요. 그루핑 하실 때 주의할 점은
같은 얼굴 방향 높이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색해 보일 수 있거든요. 얼굴 방향을 다르게 해서 자연스러움을 표현해 주시고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입체감과 리듬감을 표현해 주세요. 나중에 사진으로 찍어 보시면 훨씬 내추럴하고 공간감 있는 플라워 바스켓 모양이 나오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필로 소재들은 메인꽃 사이사이에 넣어 율동감을 표현해 줄 거예요. 뭉쳐져 있는 부분에 꽃을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이사이에 비어 보이는 곳에 필로 소재 꽃들로 채워주세요. 바구니에 너무 꽃을 많이 꽂는 것도 예쁘진 않아요. 꽃 간격에 따라 자연스러움이나 꽃 사이 공간이 없다 보면 꽃들이 치일 수가 있어서 금방 시들게 되니 뭐든 적당하게 꽂아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바구니 뒤쪽에도 남은 꽃들을 꽂아줄게요. 이렇게 바구니가 완성되었고 리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구니 완성했을 때랑 리본을 달아줬을 때랑 느낌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플라워 바스켓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예쁜 꽃들을 보면서 예쁜 향기도 맡으면서 여러분들도 예쁘고 힐링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플로리스트 이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